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생활고에 시달리는 젊은 층과 취약계층이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20대 대출 수요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을 노리는 불법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어떤 불법 대출인지 어떻게 해야 빠져들지 않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불법 대출 신조어부터 짚어보려는데요. 앵커님은 내구재 대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처음 듣는데 나를 구제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좀 풀이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원래는 그 내구재라는 말은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는 상품을 이야기하는 용어인데 여기서 쓰인 내구재 대출은 전혀 좀 다릅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을 줄였다는 말인데요. 수법을 보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이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이 업자가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대출받은 사람은 이 할부금을 이제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는데요. 휴대폰뿐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정수기, 스타일러, 라텍스 침대, 안마의자 같은 이런 고가의 렌털 제품을 이용한 내구재 대출까지 나타났습니다. 대출 희망자가 렌털 업체에서 가전제품을 빌리면 이 불법 대부업자는 인터넷에 이 제품을 시세보다 싸게 올려서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요. 매달 그 대여업체에 내야 되는 요금은 대출 희망자가 이자 대신에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네. 언뜻 보면은 전당포랑 비슷해서 내가 구매한 물건을 먼저 처분하고 돈을 받는 게 어떻게 불법이지 싶기도 한데 명백한 불법이 많다는 거죠? 네, 불법 맞습니다. 예. 내구재 대출 업자처럼 이제 신청자에게 물품을 사도록 유도하고 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고 매입하고 유통하는 행위 역시도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여기에다 업자들이 제시하는 이율이 굉장히 살인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출은 순간적으로 내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내몰리는 과정인 거죠. 2차 피해도 있는데 업자가 유심침을 가져가서 대포폰으로 판매하면 나중에는 그 대출 희망자가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 이용자까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또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구재 대출에 빠지는 청년들이 유독 많다고요? 네, 문제는 대출 받은 사람도 불법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내구재 대출로 처벌받은 그 40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18건은 대출받은 사람들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연히 불법인데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내구재 대출 이런 검색 광고가 주르르 뜹니다. 슬금슬금 영역도 넓히고 있어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만들어서 동원해가지고 대상을 이제 점차적으로 늘리는 이 수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앵커께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하시나요? 예, 요즘 모바일 앱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끼마켓 잘 이용합니다. 그렇죠.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급전이 필요해서 이거 팝니다. 이런 글 많이들 올라오죠.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자 사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일부 내구재 대출 업자들이 이런 글이 올라오면 지나치지 않고 이제 캡처를 했다가 해당 작성자의 지난 게시물과 작성자 아이디를 모아서 구글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분의 실명과 학력,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신상 정보를 출연해서 내구재 대출을 받도록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사정이 급하다 보면 앞뒤 상황을 따져보기보다 현혹되기 쉽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의 인터넷에는 신용금 등급이 낮아도 되고 2차 폐해가 없다고 거짓 광고하는 업체가 수두룩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런 내구재 대출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을 해보면 잘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20대 초반이었고 또 무직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다 보니까 소액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온라인 검색에서 이제 이런 걸 발견해서 내구재 대출 같은 불법 대출에 빠지기가 더 쉬워지는 건데요. 물론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를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광고 확산보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이런 불법 대출에 청년들이 한숨을 쉬고 또 한쪽에서는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20대 청년층의 빚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 상품인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20대가 빌린 잔액이 2조 5,327억 원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6개월 만에 약 4,487억 원이 급증한 수치인데요. 이런 늘어나는 빚과 맞물려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20대의 그런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올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20대는 총 8만 3천여 명이나 되는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인원수로는 이미 벌써 올해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접을 했고 금액은 벌써 넘어섰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에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2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불법 사기 대출에 또 신용 대출까지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 정부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불법 광고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탓에 많은 청년이 고금리와 신용 위험에 빠지고 있는 만큼 빚을 더 내주는 정책보다는 청년 실업 부조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이어서 한 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스펙 5종이 곧 기본 조건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대학, 토익, 그리고 인턴 공모전 이 정도 될까요? 네, 역시 고용브리핑 365 앵커님 같습니다. 네, 이 정도를 갖추지 않으면 서류 전형조차 넘기기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무전무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스펙 쌓기 등의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불구하고 인력 수요는 또 늘어난 분야도 있긴 있죠. 어디일까요? 네. IT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IT 개발자들의 몸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취업 준비생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IT 자격증까지 따야 하는 상황에 되었는데요. 이런 자격증이 또 하나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취준생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인당 평균 취업 준비 비용으로 연간 348만 원을 쓰고 이게 2008년에 175만 원보다 2배나 높아진 금액입니다. 지난해 진행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구직자 2,122명 중에 81.9%가 경제력이 성공적인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걸 보면 청년들이 취업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를 구제하기는커녕 수렁에 빠뜨리는 내구재 대출, 내구재불능 대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불법 금융 사기에서 청년들을 보호할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늘도 조성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